자, 그러다 보니까 전략도 잘못된 거예요. 자, 통합하면 이기고 뭐죠? 뭐 분열하면 졌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평택에서는 분열해서 졌고, 에? 어딥니까? 저기 울산에서는 연대에서 이겼다. 그래서 자기는 사통통합, 진보민주 연대로 가겠다. 민주연합론이잖아요. 민주연합론이 이미 그 유통기한이 다 됐다라는 거, 시효가 만료가 됐다라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이 된 거야. 정청래 말대로 연대하면 이긴다. 민주세력, 진보세력이 연대하면 이기는 선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경남에서 왜 졌어? 서울에서 왜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전인수라고 해야 되나요? 억지 논리예요. 딱 털레반의 사고방식이 이런 식이라는 거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 얘기대로 연대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졌다. 자,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한다라면, 자, 경남은 왜 졌어? 경남에서 진보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 서울은 왜 졌어요? 서울엔 뭐 진보 혁신당이건 진보당이건 안 나왔잖아. 서울은 왜 졌어? 그 다음에 부산 북구 갑은 왜 졌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팩트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선거를 평가를 하니 뭐 해답이 나오겠어요?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계속 정신승리를 해오고 있는 거야, 민주당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친문 386이.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찌 보면은 김민석 의원이 좀 세게 들이받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본질은 민주당의 이제 노선 투쟁이다.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큰 틀에서 보면, 자, 중도 실용 노선이냐 아니면 질소 진보 노선이냐. 이건 진보 개혁 노선이라고도 안 해요. 저는 친문 386들이 는 입으로는 겉으로는 진보예요. 예컨대 보안수사권 문제하고 유사한 거야. 보안수사권 문제가 보안수사권 무조건 폐지 하면 뭐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막상 뚜껑을 따고 들어가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 됐잖아. 이게 진보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건데 목소리만 큰 거예요. 야, 지금 오늘도 또 얘기해. 정청래는 진짜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장윤기인가요?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급격히 올라오고 있어. 근데 오늘, 아니, 이 사람 뉴스도 안 보나? 오늘 연설을 하는데, 보안수사권 문제 무조건 폐지해야 됩니다. 무조건 폐기, 완전 폐기. 무슨 앵무새야, 저게 사람이야? 저게 진짜 지적 생명체가 맞습니까, 정청래가? 아니,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전에는 그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전면 폐지, 이거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론이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 장윤기 사건 때문에. 경찰이 사건 암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워딩을 해야 되냐면, 보안수사권 완전 전면 폐지를 할 건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뭐 재검토까지는 얘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연설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미 판세가 다 뒤집혀가지고, 보안수사권 허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애들은 지금 완전히 그죠? 이거 길 가다가 그냥 지갑 주순 꼴이잖아요. 뭐 오늘도 막 광주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 항의 방문한다고 막 주접을 떨고 있던데, 여론이 바뀌었으면 워딩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근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전에 했던 얘기를 그냥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지금 정청래가 하는 얘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게 1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야. 1년 내내. 이게 지능이 얼마나 모자르면 이럽니까? 1년 내내 두 가지잖아요. 통합과 개혁. 검찰 개혁과 그 개혁도 무슨 언론 개혁도 있고 경제 개혁도 있고 개혁할 게 많잖아. 근데 오직 하는 얘기는 검찰 개혁밖에 없어요. 합당과 검찰 개혁. 이거 두 가지만 무슨 고장난 레코드 마냥 계속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 거야. 상황이 바뀌어도. 아니 그 리셋는가? 그 아이돌 뭐 중소 아이돌이라고 얘네들이 참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입지전적으로 이제 성공을 거둔 아이돌이라는 걸 뭐 저도 최근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친구들 노래가 뭐 지금 그 뭡니까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대. 조지리 때문에. 참 조지리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드는 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된장찌개 사진 하나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 대단한 능력이에요.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참 조질이라는 그 별명도 그 문조털레유 못지않게 제가 정말 잘 지은 별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조져. 그냥 조국이 손대면 다 조지는. 다 조져요. 뭘 손대건 다 조져. 별것도 아닌 문제도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시끄러운 문제를 만들어요. 그 된장찌개 하나로 엄청 시끄럽게 하고, 그것도 뭐 많잖아. 막 눈탱이 밤탱이 돼서 시끄럽게 하고. 사실 이거 뭐 아이돌, 이거를 조국이 거기다 숟가락을 얹는 바람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끄러워져가지고 그 리셋느라는 아이돌 그룹이 노래가 옛날 노래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1위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합당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합당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야. 왜? 조국이 다 조져놨잖아, 그냥. 평택 선거부터, 지금 뭐 아이돌까지 조질 수 있는 건 다 조져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합당 얘기를 꺼내면, 그게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머리가 너무 나쁘다는 거야. 저는, 그 정청래는, 공부라는 걸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여튼 이상하게 대가리 큰 사람들, 그 대가리 큰 사람들의 자기가 대가리가 크니까 머리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그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대가리가 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가 그런데 제가 아는 이제 대가리 큰 사람들은 다 공부를 안 해요. 아니 지금이 합당 얘기를 할 타이밍이냐고. 조지리가 다 조져놨는데 뭐 나중에 가서 뭐 좀 더 잠잠해지고 뭐 조국당하고 뭐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그럴 뭐 합당 얘기를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물론 뭐 선거용으로 뭐 조국당 지지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뭐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상황 변화나 이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미친 소처럼 그냥 막 달리기만 하는 거야 그냥. 정청래의 정치를 보면은 그냥 미친 소처럼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막 들이받는 거야 아무거나. 나는 달린다 나를 쏟아 씨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나쁠 수가 있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치열한 당내 투쟁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의 워딩이 좀 센 거예요. 이게 단지 이제 자기 정치 문제랄지 의제를 자꾸 띄우는 거예요. 이런데도 이제 정치적 실력이 탁월하죠. 자기 정치의 플레임에 정청래를 완전히 가둬버렸어요. 며칠 사이에. 말끝마다 자기 정치 하잖아.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정청래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자기 정치였으니까. 근데 김민석 의원이 완전히 자기 정치의 프레임에 정청래를 가둬버렸고 이게 본질적으로 자기 정치의 본질이 뭐냐? 계파 정치인 거잖아요. 계파 정치. 이 민주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파 정치의 해체라는 이런 의제를 지금 김민석 의원이 띄우고 있고 이번에 저는 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의원이 또 송영길 의원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누가 더 친명이냐 이 뭡니까 이 친명 논쟁 이런 걸
또 뭐 중요하겠지만은, 그죠? 순혈 논쟁이 되는 거죠.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냐, 뭐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이건 유치한 거잖아요. 이런 논쟁보다는 본격적인 노선 투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노선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 보수,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갈 것이냐, 민주당이. 뭐 그걸 제3의 길이라고, 강훈식 실장이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제3의 길의 비유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영국 노동당의 위치하고, 예, 한국에서 민주당의 위치가 달라요. 영국의 노동당은 진보 정당의 색채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어쨌건 삼인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하고 영국의 유럽의 삼인당하고는 색깔이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진보 정당에 더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애초부터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3의 길, 그러니까 진보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진보 정당이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게 이제 제3의 길인데, 유럽의 이제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노동당을 이끌면서 제3의 길을 표방을 해서 90년대에 노동당이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진보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이었는데 이거를 중도로 와가지고 제3의 길로 가자라는, 이건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유를 정확치 않게 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3의 길이 아니라 원래의 길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거야.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기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기 길 찾기,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제3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 진보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이 중도 정당이나 보수 정당으로 뭔가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이해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을 창당을 하실 때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를 친문 386들이 억지로 왼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왼쪽으로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민주당을 망하게 만들어 놨어. 이것을 다시 원래 위치, 원위치로 돌려놓는 게 민주당의 제자리 찾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 제3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게 제3의 길이에요. 만약에 지금 진보당이나 뭐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이 있잖아. 그러니까 진보당이 이거 우리 뭐 백날 해봐야 의석 뭐 한두 개고 이대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집권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 노선을 포기를 하자. 우리도 뭐 중도 정당으로 가자. 이게 제3의 길인 거죠. 진보당이 오른쪽으로 오면 그건 제3의 길이고,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중도 실용이냐, 질소 진보냐, 그리고 이게 제3의 길이냐, 제자리 찾기냐, 이 토론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이제 또 나온 의제가, 자, 민주 대연합론이냐, 구조적 다수론이냐, 요것도 토론이 필요해요. 이건 향후 총선 전략, 대선 전략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청래하고 386들은 이게 80년대에 나온 얘기예요. 민주 대연합론이 이게 무슨 민주당이 가야 될 무슨 영원한 길이 아니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선 때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이 돼 있으니까 이게 대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열이 되면 보수를 못 이기잖아.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된다 라는 대연합론이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진보 진영, 민주당만 분열된 상황도 아니고 진보 진영만 분열된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권자들이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보지를 않아. 지금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정치를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민주 세력 다 모여라 이런다고 유권자들이 다 모이질 않아. 즉 조국당과 합당을 한다고 유권자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보당하고 연대를 한다고 그래서 전체 표가 늘어나질 않는다는 거야. 2030들은 진보냐 보수냐,
민주냐 반민주냐를 놓고 그죠? 투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구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과거에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진보 진영을 지배해왔던 민주진보 진영의 선거 전략이죠. 민주 대연합론이 이제는 시효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연합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연합은 뭐냐? 구조적 다수 연합이라는 거예요. 구조적 다수 연합이라는 건 결국 세대 연합이다. 2030과 4050이 연합을 해서 민주 세력이 연속 집권할 수 있는 유권자 구조를 만드는 것. 구조적으로 우위에 쓰는 것. 예. 이게 지금 새롭게 나가야 될 길이야. 근데 정청래는 여전히 사통통합이니 민주진보 대연합이니 80년대에 하던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 이게 안 통하는데. 그래서 구조적 다수론을 이재명 대통령님이 제기를 했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2030 정책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구상이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지금 김민석 의원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조국당과의 통합이 뭐 다르면 통합, 김민석 의원이 다르면 통합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같으면 통합, 다르면 연대, 좁으면 확장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같아도 통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민석 의원은 조국당과 같으면 통합해라. 그 다음에 흡수합당이다. 1대1 통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조국당에서 김민석 의원의 흡수합당론에 동의를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흡수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조국이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국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너무 큰 거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조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합당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30을 견인을 해야 되는데 2030이 조국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크다고 이번 리센느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잖아. 그래서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는 순간 조국 리스크를 민주당이 인수하는 꼴밖에 안 돼요. 조국 리스크를 민주당이 인수하는 꼴밖에 안 돼. 이 얘기하면 내가 차단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니들은 겨우 와가지고 그 망한다나 가서 쳐보라고. 거기가 좋으면은. 아니 지금 이 중요한 때 그 무슨 망한단지 뭐 한단지 그게 왜 중요해 지금. 아니 제가 펜션이 망한 건 말건 여러분들 나를 그렇게 걱정해 주는 분들이야? 그럼 나한테 좀 돈이나 좀 주든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을 뺏게 만들어. 니네들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왜 이렇게 조급해? 눈안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조급해? 8월 18일 날 손 봐준다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씨발. 손해를 보면 내가 보지 니들이 봐? 그래도 참고 있잖아 지금. 자, 잠깐 이제 한마디를 해줘야 이놈들이 가요. 얘네들이 거의 뭐 바퀴벌레 수준이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한마디를 해줘야 바로 나가기 때문에 욕을 좀 중간중간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니 이런 지금 고급스러운 얘기를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그런 거 쓰는 거지, 그지? 지금 구조적 다수가 뭔지 민주 대연합 막 이러니까 막 머리가 아프지, 그지? 지금 그냥 막 털 까고 막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막 욕이나 하고 그런 거 해야 그냥 알아듣는데 갑자기 무슨 세대 연합이 어떠니 구조적 다수가 어떠니 제3의 길이 어떠니 제자리 찾기가 어떠니 막 이런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저 미친놈이 이게 무슨 왜 이런 얘기를 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딴 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지 말라고. 니들의 지적 수준에 전혀 부합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머리만 아프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거 가서 봐. 그거 남 까는 거 그런 거나 봐 가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어떤 노선 이것을 재정립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번 당원 대회가 단지 당대표를 교체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 20년, 30년 만에 민주당의 노선을 재정립하는 그런 당원대회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원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기회에. 공부를 해야 뭐가 차이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김민석 저는 의원이나 송영길 우리 의원님이 우리 당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에 뭔가 동의를 해야 앞으로 민주당이 그 길로 갈 수 있을 거잖아요. 당원 주권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려면은 당원들의 지적 수준이 더 높아져야 돼요. 지금 이런 정도 수준 가지고 과연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건 교육 과정이다 저는. 뭐 정청래랑 싸우고 이거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예? 정청래랑 싸우는 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건 어차피 시대의 낙오자들이에요. 저는 신문 386들이나 뭐 저기 털레반들 이 사람들은 시대의 낙오자들이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시대가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80년대, 90년대, 20세기에서 정신적 시계 바늘이 멈춘 사람들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놔둬야지.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다수의 당원들을 이번 당원대회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으로 교육이 되고 재무장이 되는 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본질적으로 노선 투쟁인 게 이게 참 나쁜 놈들입니다. 지금 선호투표 문제 가지고 선호투표하면 정청래가 불리하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도 아마 최고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자, 청년 최고위원 제도도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니, 제가 진짜 길게 말씀을 드렸잖아, 아까. 2030에 왜 이재명 정부가 집중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민주당 장기 집권 프로젝트와 연관이 돼 있고, 2030을 잡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 패배한 이유가 이거예요. 2030의 마음을 우리가 못 얻었어. 그러면 2030의 마음을 잡는 게,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또 민주당이 연속 집권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을 하자. 이게 원래 2015년에 도입이 됐다가 폐지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전준위에서 진행이 됐어. 근데 이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청래당이. 여기 보시면은 이성윤, 최민희가 아니죠. 이성윤, 문정복, 여기 나오네요. 예. 문정복이, 예.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바로 16일 후보 등록인데 일반 청년 당원들이 준비가 가능하겠냐. 청년 최고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명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청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반대를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본인도 얘기를 하잖아, 문정복 의원도.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건 동의를 하는데,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 이게 청년 최고위원은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의견 차이는 있긴 한데, 일단 청년들끼리 경선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아, 오늘 최고위원회 불발됐어요? 아니, 저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도 우스워. 그럼 뭐 뒤에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청년 최고위원은 이제 별도의 경선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경선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이 뭐 출마할 사람이 한 2명 정도 현재 있다고 하고, 이게 이제 친명 쪽에서 다 출마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친청 쪽에서는 이제 누가 친청으로 출마하겠습니까, 지금? 근데 아무튼 다 떠나서 지금 청년 최고위원 경선을 하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까? 누가 청년 최고위원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민철이 무조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청년 후보들이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 이게 좀 사실은 불리한 것이긴 하죠. 근데 정민철이
유시민이 샤라웃을 해준 바람에 갑자기 뭐 촉법평론가 대표주자로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20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돼버렸어. 이건 유시민 덕이에요. 유시민한테 항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정민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이게 싫어서 하지 말자는 거야. 아니, 이렇게 세상이 다 자기 중심인 거잖아. 친청 쪽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내보낼 사람이 없고, 그 황희도 내보내면 되겠네. 황희도 꼬셔가지고. 황희도 열심히 하겠네. 황희도 하고 정민철하고 붙으면 흥행도 되겠네. 이거 참 좋네. 에? 황희도랑 정민철이랑 1대1로 붙으면은, 야,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경선이 최고의 흥행 카드가 될 것 같은데? 그 황희도 내보내면 되잖아. 어차피 하는 일도 없는데. 정민철이랑 붙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정민철이 될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2030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상황인데, 그나마 청년 최고위원 하나의 해법으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고, 그거 뭐 하나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청년부를 신설할 거라고 그래요. 청년부 장관을 뽑는다는 거야. 그래서 청년 장관이 나오는 거죠. 20대, 30대 장관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진짜 파격적인 거지.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박선원 의원이 고발뉴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뭐 박선원 의원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청년부에는 2030만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2030들만 청년부에 다 채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산을 5%를 확보를 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청년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니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써라.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5%를 청년부에 배당을 하는 거죠. 아, 이건 뭐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니들 문제를 니들 스스로 해결해라. 사실 이게 맞아요. 아니, 20대가 애예요? 아, 2030이 애입니까? 아, 결혼한 사람도 많고 30이면 뭐 대부분 결혼을 했을 거고. 아, 저도 20대 때 나라 바꿔보겠다고 학생운동하고 막 화염병 던지고 감옥 가고, 그게 20대예요, 제가. 21~22살 때 제도 정치권에 있는 어른들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뭐 글 쓰고 이런 걸 했어요. 그게 20대 때야. 근데 지금 20대는 무슨 애 취급을 해.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2030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 컸는데 어른 취급을 안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무슨 떡고물 던져주듯이 무슨 뭐 청년 정책이랍시고 뭐 하나 뚝뚝 던져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등을 돌리는 거잖아. 청년들을 주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청년부 장관을 20대, 30대에서 청년부 장관을 뽑으라 이거야. 말아먹어도 니들이 말아먹어. 아니, 말아먹으면 이제 지들이 책임지면 되지. 이런 계획을 아무튼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당이 발맞출 생각은 안 하고 청년 최고위원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냥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무조건 반대를 해? 아니, 선호투표 문제도 그래요. 선호투표가 정청래가 불리하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불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정신 나간 그 털튜브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래도 제가 한때 이분하고 좀 나름 인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선호투표제를 하면 정청래가 1등을 하고도 당대표 선거에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그거는. 1등을 했는데 2위 표를 많이 못 받았어.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의 표가 정청래한테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정청래가 1위를 했어. 1등을 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1등 했는데 2위 표가 다 김민석한테 가가지고 이게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이거 정청래한테 불리하대요. 이 사람이 좀 지능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은 선호투표를 안 하고
재투표를 하면은, 재투표를 하면은 송영길 찍은 사람들이 다 정청래 찍어요? 아니, 이게 엎어치나 매치잖아. 매치나 하잖아. 물론 뭐, 그 일주일 사이에 생각이 좀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선호 투표 해가지고 송영길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를 김민석으로 했던 사람이 정청래하고 김민석하고 일주일 뒤에 결선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정청래로 가? 아니, 어차피 1등을 해도 재투표를 하면은 김민석한테 뒤집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청래가 1차에서 1위를 한다 쳐도 송영길 표는 어차피 김민석 표기 때문에 선호 투표를 하건 재투표를 하건 어떤 방식으로 하건 그건 다 뒤집어지는 거야. 아니, 그런데 무슨 선호 투표를 하면은 정청래한테 불리하다. 아니, 이게 무슨 어디 등신들입니까? 아니, 이거를 뭐 방송에서 신나가지고 무슨 뭐 컬럼버스의 달걀이라도 찾아낸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도 찾아낸 것처럼 방송에서 막 개거품 물면서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뭐 산수의 문제도 아니고, 아니, 상식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도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일이에요. 어차피 송영길 표가 김민석 표고 김민석 표가 송영길 표여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생길 수 있어요. 진짜로 일주일 사이에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 근데 그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주일 뒤에 재투표한다고 몇 명이나 마음이 바뀌겠어?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변화가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죠. 정청래한테 불리한 건 이런 측면은 있어요. 뭐냐 하면 정청래가 네거티브를 못해요. 송영길을 못 가. 그러니까 정청래가 송영길한테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거는 뭐 그걸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면 불리할 수는 있죠. 왜 송영길한테 납작 엎드려야 되냐면은 결국 3위 가능성이 높은 사람 표를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현재로서는 3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송영길의 2순위 표를 가져오려면은 송영길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송영길은 못 가는 거예요. 정청래가. 그 송영길은 막 두들겨 패는데 정청래는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송영길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송영길. 저 송영길하고 원팀이에요. 이렇게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 왜? 2순위 표를 못 가져오면, 송영길의 2순위 표를 못 가져오면은 정청래는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송영길 표를 2순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 송영길 사랑합니다.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때려주세요. 오른쪽을 뺨을 때리면 왼쪽도 드립니다. 예? 몽둥이로 패주세요. 야, 맞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선거전을 해야 돼. 이게 좀 불편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송영길 의원한테 아부를 떤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정청래로 안 와요, 표가. 별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런데 괜히 이걸 쟁점화 시켜가지고 지금 오늘까지도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당에 어쨌건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잖아. 그러니까 선호 투표나 재투표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김민석이 당대표 되고 저렇게 해도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걸 굳이 재투표를 해가지고 비용 더 들어가고 시간 더 걸리고 그러면서 뭔가 갈등이 더 생기고 이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당에 부담을 주는 거야. 정청래한테 자, 선호 투표를 하건 재투표를 하건 정청래한테 다 불리해. 지는 놈이 불리한 거예요. 지는 놈이. 모든 선거는 지는 놈이 불리한 거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건 정청래는 다 불리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이게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가. 뭔가 이제 그 경선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우려가 많잖아요. 지금 뭐 유령당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니까 정청래가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불상 모드죠. 지금 뭐 선거를 해서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상 모드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상 모드로 가기 위해서 선호투표제를 지금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청년 최고위원은 실제 막으려고 하는 거고, 정민철이 청년 최고위원 될까봐 그걸 막으려고. 이게 정민철 제가 후보를 밀겠다고 하는 게 정민철 이 문제는 이게 단지 뭐 정민철이 청년 최고위원이 되느냐 마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친명 쪽에서
최고위원이 되느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게 유시민의 운명과 연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정민철을 최고위원 만들자 이 말씀을 드렸잖아. 왜 이러냐면은 유시민이 정민철을 뭐 딱 꼬집은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근데 유시민이 촉법평론가라고 지목을 했던 사람이 최고위원이 됐어. 그럼 유시민이 완전 똥 되는 거지.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정복이 제가 볼 때는 청년 최고위원회를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시민 지켜주려고. 유시민 체면 살려주려고. 이런 이기적인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